자, 혹견, 1, 2 비견. 자, 간목이 입장에서 비견이 나오면 뭐 간목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죠. 을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수월 달에 자, 간목인데 한두 개의 비견이 있으면 보이면 그 말이고 그 상태에서 무경금제지. 경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극제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군급쟁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경금제지, 경금이 있어서 이 비견을 제어를 해주지 못하면 평상인야라, 보통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일반 사람이다. 당, 만약 뭐 말하면 당, 운, 불, 득용. 만약에 운에서도 불, 득용, 쓰임을 얻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빈, 무, 입, 추. 송고추자예요. 송고추자. 송곳. 빼쪽한 거잖아요. 이 가난해서 무, 입, 추. 송곳으로 서 있을 만한 땅도 없다. 그러니까 송곳을 세울 정도의 땅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추가 송고추인데 입추가 송곳을 세운다. 송곳을 세울 정도의 좁은 공간을 말하고 입추지지. 입추를 송곳을 세울 만한 땅. 그래서 매우 좁은 장소를 말하고요. 이제 이거는 무립추지지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치추지지 뭐 다 같은 말이겠죠. 어쨌든 송곳을 세울 만큼의 그 뾰족한 송곳을 세울 만큼의 그런 땅조차도 없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죠. 일명 이 어떤 한 명조가 있는데 갑진, 갑술, 갑진, 갑술. 자, 이 명조를 보면 갑진, 갑술, 갑진, 갑술이죠. 뭐예요, 전부? 청가는 뭐 전부 뭘로만 됐어요? 갑으로 됐죠. 그렇죠? 하나로만 됐고, 자, 땅은 뭐예요? 전부 지지는 진술이잖아요. 전부 뭐다? 토로만 돼 있었죠. 다 재성이잖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많고 밑에는 뭐다? 전부 재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사주에서는 신반명군. 자, 신은 자 일주를 말하죠. 사주가 수반한다. 뭐다? 명군. 밝은 군주이기 때문에 뛰어난 그러한 군주를 수반한다. 그 말은 그러한 훌륭한 군주를 모시고 부기수고. 자, 수고는 이게 이제 수명을 말해요. 수명. 원래 살필 고자잖아요. 생각할 고자인데 수고하면 수명이 긴 장수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부기수고 그러면은 이 부자이고 귀하고 수고 목숨 오래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차위 천원일기. 자, 천원일기. 하늘의 으뜸이 하나이기다. 이게 지금 전부 간목이잖아요. 이게 천원일기가 되는 거죠. 하나의 기운으로만 돼 있는 기운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명, 일용이다. 하나의 재성만 하나가 쓰인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재일용, 일재일용. 왜냐하면 전부가 뭐예요? 진술 뭐예요? 전부 술진 뭐예요? 전부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부 간목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지지가 전부 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제이용이라고도 한다. 자, 비용제. 자, 만날 우자죠. 비견을 만나는데 용제, 재성을 써요. 재성을 사용할 때. 자, 간목일주가 전부 뭐예요? 비견이죠. 그리고 지지가 전부 뭐예요? 재성이죠. 자, 비견을 만났는데 비견을 만났는데 술진, 재성을 쓸 때 사용할 때 오로지 전자죠. 개토, 개자가 뭐죠? 끝개자예요. 끝개자니까 뭐예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쵸? 진술, 충미를 말하는 거야. 계절의 각 끝자락, 전환기에 그 끝자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계절의 끝자락의 토를 취해야 한다. 혹견, 경병갑. 경금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죠? 관 입장에서는 관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관이고, 자, 병화가 있으면 뭐죠? 병화가 있으면 식신인데, 이걸 또 식신 제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갑도 보게 되면, 가허 입반. 이 반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입반 선발이 되거나 향시의 급자에 국자감에 입학한다라고 되는데 입반하면 그냥 국립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국자감 같은데 국립학교에 입학하는 거. 뭐 초시를 보고 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해요. 적천수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반은 반수라든가 이런 게 이때는 어쨌든 그 국자감에 국립학교에 들어간 걸 입학한다. 그래서 가허 입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초기에 그 공부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간다. 시험을 향시까지는 급제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갈 정도까지는 된다. 그 말이고요. 백수, 성가, 백수가 뭐예요? 성가, 집안을 일으킨다. 그리고 용화자, 화를 쓰는 경우는, 자, 화를 쓰는 경우는 본처 화자. 자, 화를 쓰는 경우는 화가 뭐예요? 결국은 용신이라는 거죠. 자, 용신은 뭐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나올 때 이걸 뭐가 했어요?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식을 생겨주는 건 뭐죠? 자식을 생겨주는 거는 처죠. 그렇죠? 그러면 화를 생겨주는 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은 뭐가 된다?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처, 목이 차가 되고 화가 자식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용화자를 쓴다고 했으니까 항상 화자 쓰는 것, 용신을 뭘로 본다? 재성으로 보면 되는 거야. 저기 자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자식을 낳는 것은 뭐다? 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초는 뭐죠? 닮은 초자예요. 자식은 닮아요.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겠죠? 그래서 효자가 되고 처는 뭐다? 현명하게 된다. 현숙하게 된다. 뭐 현명하게 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겁을 보는데 재성을 쓰고 이런 경우는 각 끝자락에 그 계절의 토를 쓰게 되고 이럴 때는 경병갑 이 세 개를 보게 되면 입반할 정도의 그러한 운이 되고 그 다음에 백수 빈손으로 해서 집을 일구어내는 자수성가도 하고 그 다음에 화를 보는 경우 화를 용셔 쓰는 경우는 목이 차가 되고 화가 자식이 된다. 그런 경우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를 따르고 그 다음에 처는 현숙할 것이다. 현명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거를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수월의 간목은 약해 보이죠. 자, 진토 속에 을목이 있죠. 을목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목이 이렇게 쓸 때 전부 지지는 진술중 뭐죠? 재성이로만 구성됐어요. 재성이. 근데 간목인데 전부 주변에 비견만 있죠. 이렇게. 그럴 경우는 궁급쟁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목이 강하냐 안 강하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몸이 군왕을 모시고 북이 장수할 것이니 이런 것이 천원일기. 자, 천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하나의 기운으로만 연결되고 그 말이죠. 또한 일제일용 하나의 재성으로 하나에 쓴다 그 말이죠. 일제일용이라 한다. 비견을 만나면 재성을 사용할 때 오직 개토만을 취한다. 진술충리. 혹시 경금, 병화, 간목을 보면 입반, 즉 입반 선발이 되거나 그다음에 향시에 급제하여 국자감에 중앙에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국자감에 입학하고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빈손으로 가업을 이룰 수 있고 백수, 성가라고 그랬죠. 이룰 수 있고 화를 쓰는 거, 영화를 쓰는 경우는 목이 차가 되고 화가 뭐다? 화를 쓰는 경우는 화가 뭐예요? 자식이 되고 이 자식을 낳는 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이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차가 되고 화가 자식이 되는데 자식은 부모를 따르게는 효자가 되고 그렇죠? 자초, 처현 그랬죠. 현명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왔었죠? 자초처현 맞죠? 자초처현. 자, 요거를 이율로 선생님이 현대적인 걸로 풀었어요. 자, 이 사주는 한번 해볼까요? 갑술, 갑진인가요? 아니죠. 갑진, 갑술 있죠? 갑술, 갑진 아닌가요? 일주가 갑술 일주인가요? 아, 갑진 맞죠? 이걸 두 개를 다 봐야 되니까 여기다 써놓을게요. 갑,
갑술, 갑진, 갑술, 갑진 이 명조에서 이 사주는 천간에 비견이 있고 그렇죠? 자, 갑술일주에 갑목들이 있고 경금칠살이 없으나 부기를 이룬 예외의 경우다. 이 사주는 지지가 천간을 도와 재물도 있고 장수하는 사주다. 천간이 모두 갑목인 천원일기격으로 용신은 재성 하나만 사용한다. 자, 재성 하나를 뭘로 쓴다?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일제일용이라고 그랬죠? 재성을 하나만 사용하고 용신으로 이러한 용신 방법은 진술충미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주,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걸 개토라고 그랬죠? 개토. 끝자락에는 토. 이 사주가 경금 칠살과 병화 식신, 갑목 비견을 봐도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일으킬 수 있다. 앞에 나왔던 얘기, 반복된 얘기. 근데 좀 현대적인 말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술월 갑목이 경금 칠살을 만나는 경우 월령 술토에 화기운이 있어서 화를 용신으로 하면 목이 처이고 처가 자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잘못 있네요. 갑진 술이라고 하니까 자, 갑술월이죠. 그 다음에 갑진이 되고 그 다음에 갑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진이 되고 이럴 때 갑진일주인데 이 술토 속에 뭐가 술, 신, 정, 무가 있죠. 이 정화가 있어서 이 정화가 뭐다? 경금을 극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월령 술토에 이 갑술의 술토에 화기운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거죠. 화기운이 있어서 화를 용신으로 하게 되면 용신을 쓰는 거다. 용신이보다 이게 자식이 되고 이거를 도와주는 목은보다 목성하니까 목은보다 차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식은 착하고 천은 현숙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했던 말을 좀 쉽게 풀어 쓴 거고요. 자, 이걸 보면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적천수에는 천전일기 천간이 전부 하나의 기운으로 형성되는 거죠. 아까 뭐죠? 갑진, 갑술, 갑진, 갑술 이런 식으로 천간이 전부 뭐예요? 하나의 기운으로만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천전일기고 불가사지덕 막지재. 자, 이거는 뭐냐면 지지에 덕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어주게 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실어주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천간이 하나의 기로 모였다 하더라도 지지에서 실어주지 않으면 불가하다. 천간이 한 가지 기를 완전히 갖추더라도 지지의 덕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을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적전수에도 이런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실어준다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일제일용 하나의 그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 여기서 화를 쓰는 경우는 화가 되고 그렇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이 명조를 한번 가져왔는데 적천수에 있는 명조예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뭐냐면 자, 갑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신, 갑술, 갑인, 갑술이에요. 근데 뭐요? 인호술, 신, 인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명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기운이 갑목으로서 전부 뭐예요? 천전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지에서 이걸 뭐다? 실어줘야 된다. 덕을 실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 링크 사이트는 제 적초수 강의 링크 사이트입니다. 자, 연애 지지 신금이 일주 인목을 충한다. 인신충을 하는 거죠. 충을 하여 제거하고 또한 이 술토가 월령을 타고 거듭 나타나 금을 생하여 토생금 한다는 거죠. 칠사를 돕고 있으니 지지가 천간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인목이 뭐예요? 인목이 갑목의 뿌리인데 인신충으로 충을 해서 극을 하고 있고 술토가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했는데 신금에서 이 뭐죠? 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금금목으로.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지지가 천간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갑에 하나의 인목이 있어 왕성한 것 같지만 단지 가을목이 자 술토이기 때문에 가을에 그 목이 휴수되고 녹신이 충으로 제거되어서 자 인목이
간목을 생겨주는데 충으로 제거돼서 그 뿌리가 이미 뽑혔으니 왕성하다고 논할 수 없다. 간목이 뭐예요? 약하죠. 따라서 인묘, 해자운의 뭐죠? 수목이죠. 목과 수운의 의식이 잘못 풍성하였으나 왜냐면 이때는 간목이 강해지니까 목하고 수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목이 강해지기 때문에 신강해지면서 뭐예요? 밑에 재성들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도 견뎌낼 수 있고 풍성하였으나 경진대운으로 바뀌자. 경진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이 경진대운은 또 뭐예요? 극을 당하는 거죠. 경진대운으로 바뀌자 칠살 원신이 투출하여서 이 신금이 여기에 있는데 경금이 여기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극을 받는 거죠. 투출하여 4명의 자식이 모두 상해를 당하였고 가정이 흩어지고 사망하였다. 천간에 많은 것보다 지지가 두터운 곳이 나으니 이치가 참으로 그러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적전수에 있는 명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월건 술궁. 자, 간목이 9월에 술토지예요. 술토의 월이니까 월건이죠. 월건 술궁. 술토의 궁이 식신인묘. 식신이라는 건 뭐 여기서 정화를 의미하겠죠. 수도 속에 뭐가 있어요? 술, 신, 정, 무가 있죠. 자, 식상인데 어쨌든 정화가 이 술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묘에 들어가고 이 술토, 이 정화는 또 술토가 뭐가 되냐면 정화 입장에서 술토가 뭐냐면 묘예요, 묘. 아니죠. 이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신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술토 속에는 병술묘가 돼요. 병술묘. 자, 병술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술토가 신유술 뭐죠? 화죠. 화의 고장지가 되는 거죠. 앞선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의 고장지에 들어가고 간목, 이모, 화묘 간목이 이모 어디에 임었어요? 화의 묘지에 임했으니 그렇죠? 목성조고 목성이에요. 나무의 성질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를 꽃자에 볕이 꽃자니까 말라버리고 수 비록 재성당왕 재성이 왕하기는 하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간목이 수월인데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월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 비록 재성 이 무토나 기토가 당왕 이 밑에 지지를 뿌리두고 있지만 이 목토 무정 목토가 뭐야? 목과 토가 무정하다 그 말이죠. 무정하기 때문에 비견 다 비견이 많으면 뭐죠? 간목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 무경금제지 경금으로 이것을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의록병상 오드자에 녹록자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평상 보통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넉넉 크게 많거나 크게 적지도 않고 그냥 일반 사람이 된다 평범하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명조를 보면 자 갑진 갑술 수월의 간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갑진 갑술 이렇게 됐을 때 비견이 많다. 그렇죠? 비견이 이렇게 간목이 많죠. 일주가 간목이니까요. 비견이 많고 경금이 없잖아요. 경금이 없어서 이걸 쳐주질 못하죠. 그래서 이 득북이 수고자라. 뭐다? 부도 얻었고 귀함도 얻었고 수고 목숨도 길었다. 이제 간목이 천원일기께니까 그런데 경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귀가 나오냐 생각해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경금이 이 화에 의해서 정화에 의해서 그걸 받고 경금이 세련되어야만 간목에게서는 높은 벼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경금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술도 속에 신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는 경금이 없어서 이 간목이 극진을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간목 입장에서는 비견이기 때문에 힘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기수고자 그러니까 부도 있고 귀함도 있고 그 다음에 목숨도 길다 그 말이죠. 네, 이해내자의 예외. 이것은 예외적으로 뭐다? 비상이하라. 보통 일반적인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견다. 비견이 많고 그리고 이 재유용 재성을 용시로 쓴다 그 말이에요. 밑에 자 비견이 이렇게 많고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오직 계월지토 그 계절 끝계절의 토를 의미한다. 진술중리를 말하는 거죠. 가이 여차 용법. 자 이러한 용법이죠. 이러한 용법으로 이와 같은 용법, 이와 같은 이치로만 가히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니다. 다용제. 비견이 많아서 용제, 재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곧 뭐다? 제다 용비하라. 재성이 많아서 비견을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비견이 많아서 재성을 쓰는 게 아니라 재성이 많다 보니까 비견을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가라사대 전취 개토 끝자락에 개토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토가 많아서 비견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좀 말이 명쾌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조, 이 명조는 천간일기 하나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간목생장, 간목이 어떻게 진토의 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진이 습토. 우리가 지금 갑진일주잖아요. 갑술월이고 갑진이고 갑술. 이럴 때 진토의 이 습토의 그 진이는 진토 습토고 수의 고장지죠. 그렇죠? 자, 술은 뭐의 고장지? 화의 고장지. 술은 화의 고장지. 축은 뭐예요? 금의 고장지.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목의 고장지죠. 수의 고장지죠. 미가 목의 고장지고. 그래서 목지 여기도 되죠. 자, 그래서 뭐예요? 진토 속에 처음에 을이 나오죠. 진을 계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의 역이라는 뜻이죠. 목의 역이다. 그래서 진토는 수의 고장지고 목의 역이다. 근주 뿌리와 이거는 그루터기 뿌리와 주가 이제 그루주자예요. 그루터기 근본 뿌리와 그 그루터기가 기윤 이미 적셔 있고 적실윤자고 목자 번영 나무가 스스로 번성을 해요. 번영한 거죠. 수대 근심 그 나무는 크고 뿌리는 깊고 그리고 토왕 병령 토가 왕하고 병령하고 있고 왜냐하면 갑술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용차제지 그래서 용비제지 만약에 이 비견을 써서 간목이죠. 이런 간목을 비견을 써서 제지 이것들을 뭐죠? 재성을 제압을 하면 일제이용 하나의 재성으로서 하나를 쓰는 그러한 형상이 되고 국세 청순 그 이러한 국의 세력은 청순하고 의호 뭐뭐에서 마땅하다 부기 장고이라 부기와 장수가 누리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말이죠. 차위 예외지 격국이라. 이것은 무엇이다? 예외의 격국이다. 그 말이죠. 예외적인 격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심상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비용제 비견을 만나서 재성을 쓴다면 필수 반드시 유경금 제비 경금으로 하여금 뭐다 제비 비견은 뭐예요? 간목이죠. 금비견을 제압을 해야 되고 정계위자 정화와 개수가 위자 보좌를 해야 보좌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바야흐로 허락한다. 귀함이 드러난다. 가령 병화가 경금을 제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비록 정화에게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겸손할 손자예요. 그러니까 정화에게는 겸손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자, 금을 재련하는 거. 이거는 정화가 무엇보다 나아요? 병화보다 낫죠. 그 다음에 조우.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거는 뭐라고 했죠? 병화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손 어정 정화에 비록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 말은 정화 재련함에 있어서는 정화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귀 부족 그 귀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병화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화만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함의 기운은 부족하게 되고 역 또한 가허 입반 보다 그러한 낮은 등급의 그러한 학교에 입학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귀함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입반에 입학할 정도는 된다 그 말이죠. 병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였으면 또 훨씬 귀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지금 경금이잖아요. 간목에 있어서 이 경금을 제압해 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정화가 훨씬 더 재련해주고 그 용도하기 때문에 재련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화를 쓰면 훨씬 더 귀함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조우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확량을 늘려서 뭐다? 돈을 좀 많게 한다.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자, 원령 제왕. 원령이 재성이 왕하고 그러함으로 백수성가. 흰손으로 집을 이뤘다 하면은 맨손으로 집안을 가업을 일으킬 수 있다. 9월 간목. 9월의 간목은 월원. 담장원자죠. 월은 뭐다? 원령이에요. 원령. 원령 술궁이 장화, 화를 감추고 있죠. 뭘 갖고 있다? 정화가 감추어져 있죠. 술신정무. 경금을 보고 나서 이 치화제, 제지, 이 경금을 보게 되면 이 불을 취하여 화극금으로 이 경금을 제자불에게 주게 되면 곧 뭐다? 이 화의 용냐라. 화를 뭐를 쓴다? 용신을 쓴다. 용신을 쓴다는 것보다 이거는 자식이 된다는 거죠. 자식을 생겨주는 건 뭐죠? 목이죠. 목은 뭐가 된다? 차가 되겠죠. 차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 비겁 목이처. 이 비겁이 목이 뭐가 된다? 처가 되고 이 식상 화위자. 식상은 화가 뭐가 된다? 자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가워해요. 견화재금. 화가 금을 제압하는 것을 보는 것을 반가워한다. 그러므로 자촌. 화가 뭐죠? 자식이었죠. 목이 처가 되고 그래서 자초, 자식은 효도하고 처현야라. 부인은 현명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